비스의 순례성당은 예전에 서양 건축사 강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 책에서 이 공간을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서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돼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었네요. 헤헤. 그런데 화려한 내부 사진만 보고 외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답사를 가서 외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시골 교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반전 매력 이상으로 비스의 순례성당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이곳을 찾아가는 동안 접했던 독일 남부 시골의 매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겠다는 다짐까지 했겠습니까? 영국 스톤헨지를 소개하면서부터 현대건축 이전 서양 전통건축 작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바로크와 로코코 건축 중에 소개할 작품을 고르다가 이 비스의 순례성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요? 그건 이 컨텐츠를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스의 순례성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비스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어 남부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시골입니다. 독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독일은 각 지방마다 그 특색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비스가 있는 독일 남부 바이른의 슈타인가덴은 알프스 산맥과 접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스의 순례성당이 산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데 좀 고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것이 비스의 순례성당입니다. 비스의 순례성당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던데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렌트를 해서 갔고 차는 저기에 주차를 했고 여기 순례성당까지는 걸어갔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내부 사진을 보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가? 이 외부를 보고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비스 순례성당의 외부 모습은 조금 규모가 있는 보통 유럽 시골 교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갔을 때는 입구 부분을 수리하고 있었기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려고 했던 그 서양 건축사 속 비스 순례성당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외부는 보면 볼수록 짜증납니다. 여기 외부의 장식, 즉 오너먼트는 장식이 아니라 거의 그림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특이한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바로 저 벽의 장식인데 다른 유럽의 정통 건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해시계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평범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시골 구석까지 왔는데 이때만 해도 구글맵의 내비게이션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왔는데 이 지역까지 오니 신호가 잘 안 잡혀서 엄청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 평범함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또는 로코코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현대 건축의 탄생의 트리거가 되지요. 그리고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비스의 순례성당입니다. 이제 그럼 들어가 보죠. 바로크 건축이 르네상스 건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평면이나 인면에서 타원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스의 평면처럼요. 순례성당의 입구는 여기입니다. 평면에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입구는 매우 좁습니다. 근대 이전 마을의 교회나 성당은 그 마을 혹은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순례성당이 있는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는 이 입구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순례성당의 예배 공간이 나옵니다.
예배 공간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날 비만 오지 않았다면 아마 훨씬 더 공간이 빛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공간에서 제가 제일 살아가는 곳은 저 앞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제단 앞에서 예배 공간 맨 뒤로 이어지는 타원형 천장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천장화 속에는 정말로 천국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까지도 있고요.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고개를 들면 이 광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이 천장화의 뛰어난 점은 장식과 천장화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융합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식 즉 오너먼트는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는 거의 표준화되었기에 그런 기술자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천장화이지요. 르네상스 건축이 성공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은 바로 천재 화가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등 한 시대에 한 명만 나와도 그 시대를 풍미할 만한 화가들이 그 좁은 피렌체에 한 집 걸러서 같이 모여 살면서 피렌체에 새로 짓는 건물들의 벽화들을 그리고 다녔으니까요. 물론 비스의 순례 성당의 천장화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색감이나 음영 표시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나 저는 도리어 이 시골 교회의 순박함과 함께 천국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타원형 천장의 존재감을 확실히 살렸다는 데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천장 다음으로 비스의 순례 성당에서 인상적인 공간은 바로 제단의 공간입니다. 제단은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예배 공간은 뒤에서 보면 이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단을 뒤에 둔 이유가 바로 이 옆에 있는 고측창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지만 해가 뜨면 이 측창을 통해서 햇빛이 쏟아 들어와 이 제단을 빛나게 만들겠지요. 옛날에는 인공 조명이 부족했을 테니까 햇빛은 이 공간을 빛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서양 건축사 책에서 배운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에는 성당과 교회가 엄청 경쟁하던 시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배 공간을 더 아름답게 꾸미면서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런 화려한 제단과 이 예배 공간이었을까요? 제단 옆 고측장 아래는 이렇게 철창들이 주변 회랑 공간을 가리고 있고 그 철창에는 여기 신도들의 묵주들이 걸려 있네요. 여기 고측장이 있는 회랑 중간에 복층이 있어서 그곳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출구가 안 보이네요.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데 제단 고측창 회랑 안쪽 공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배 공간 쪽은 회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기둥 간격이 넓어서 회랑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제단 앞쪽에 있는 두 회랑 기둥에 있는 장식입니다. 한쪽은 실제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 같고 이쪽은 저 위로 올라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단처럼 보입니다. 예배 공간에서 북쪽과 남쪽에는 여러 예배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요. 북쪽에는 소예배 제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상이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고해 성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여기에 성인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예배당 뒤로 가볼까요? 아참, 그 전에 여기 첨탑과 뒤쪽 사제관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사실 거기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당 뒤쪽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조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좀 뒤로 물러나서 뒤쪽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2층 공간과 천장화에 그려져 있는 천국의 문을 같이 보고 있자면 2층 공간에서 저 천국의 문으로 나가볼 수 있는 계단이 저 뒤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비스 순례 성당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 순례 성당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여기까지 찾아가는 독일 남부의 시골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92년도 처음 독일을 방문했을 때는 별로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비스 순례성당을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다리 아래를 구경한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정말 책에서 읽었던 게르만의 숲 계곡이 이렇게 다리 아래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덥지 않은 구글맵에 이끌어준 독일 남부의 시골길에서 본 풍경도 또한 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시골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골이었거든요. 또 거기서 우연히 만난 말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 근처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주워서 내밀었더니 정말 잘 받아 먹더라고요. 잘 살고 있나 친구? 비스술레 성당 지역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유명한 독일의 고송과도가 나옵니다. 그 고송과도가 있는 도시 중에서 제가 들렀던 곳은 로텐부르크입니다. 여기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또 가고 싶다. 1992년과 2014년 독일 답사가 달랐던 것은 아마 92년도는 통일이 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시점이라 독일 전체가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고 2014년은 EU로 넘어가면서 독일 전체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